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다시 소환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1차 소환 당시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질문 위주로 받으셨나요? 답변에 충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거 인정하시나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장이 이시원 있으신가요?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셨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이 이제 오늘 공수처에 재소환되면 어떤 내용을 추가로 조사받게 됩니까? 작년 7월 19일에 예. 최상병이 순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군사법원법이 군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그 민간 법원에서 이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아마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다시 회수했는데 이런 회수 과정에서 지금 보다시피 유재은 관리관이 법무관리관이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유재은 관리관이 이렇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대통령실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 관리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예. 그 다음의 수사는 그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가 뭐 예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은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혐의를 보면은 이 보고서에 담긴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를 빼라. 그리고 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실무자로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예. 경찰로 이미 이첩된 이 수사 기록들을 환수해 왔는데 그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수하는 그 당일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한 내역까지 공수처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윗선으로의 수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 관리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쭉 윗선이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렇다면 네.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뭐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건 사실인데 네네. 그런데 경찰에서 아마 아직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환이 아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 법무관리관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리관이 단순한 그렇게 실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면 옛날에는 이제 투스타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통화를 한 내역이 이제 그 발견이 됐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근 법무관리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가, 그때 무슨 지시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새롭게 공수처장 자리에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4달 말이나 뭐 20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 이제 임명이 되고 될 거다,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도 좀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계기가 되기는 지금으로서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절차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예. 2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고 2달 정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좀 뒤늦게 판사 출신으로 이제 오 후보자를 낙점을 한 건데 한 20일 정도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짚어주신 대로 이번 국회가 이제 끝나기 전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에 바로 직접적인 어떤 속도를 내는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2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처장 자리도 지금은 공석입니다. 예. 아마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공식 임명이 된 이후에 검찰 출신으로 좀 본인의 보완제, 본인은 이제 법원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야 수사가, 왜냐하면 지금 지휘 라인이 좀 공석이고 부재인 측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오 후보자도 이제 파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지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기 공수처가 처장도 판사, 차장도 판사, 모두 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재판도 잘한다라고 해도 판사가 수사를 한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시보 한 2달이나 몇 달 정도밖에 안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판검사를 처장, 차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해도 지난번 지금까지 공수처는 아무런 실적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오동훈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 공수처장이 되시면은 차장만큼은 굉장히 유능한 검사를 차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공수처가 1년에 200억 넘게 이제 예산을 쓴다라고 하는데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K-팝의 대표 국내 기획사 중에 하나죠. 하이브와 그 자회사 격인 어도어 간의 갈등이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경찰 고발로 이 네.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부는 그거 같아요. 경영권 찬탈을 네. 일단 SNS로 나눈 대화로 인해서 민희진 대표가 정말 어도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었는지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밖에 지분이 없다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그러면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고발 조치는 됐는데요. 용산경찰서에 입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우리의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 외부와 접촉을 한, 그리고 또 SNS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증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1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해서 우리를 껍데기로, 빈 껍데기로 만들어 우리가 다 갖고 나가겠다, 이런 대화인데, 사실상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란 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예. 예비 업무 단계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주식 배분 관계와 관련해서 변동을 가져오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유상증자를 위한 어떤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근거도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미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는 민희진 씨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빅히트 뮤직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뭐 점이 가경이라고 볼 수 예. 있는 게,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이 사건이 어도어 등의 경영권 또는 소유권 관련된 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는 다른 문제로 불이 옮겨 붙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 것이, 예. 하이브가 어떠한 종교 단체, 정확히는 어떤 명상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 하이브의 대표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아이돌들이 그 단체가 설립한 사이버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이버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이건 다 사실무근이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뭐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직 그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그러다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